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것이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요. 인간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하는 의료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의사 선생님이 애가 나왔을 때 애를 이렇게 탁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반사신경이 발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모로 반사가 나온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 탁 터트리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탁 치면 깜짝 놀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로 반사인데, 이것이 나오면은 반사신경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욕심이잖아, 그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오니까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점점 자라면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데, 정작 그죠? 가르쳐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딱 두 가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태어나면 그죠?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죽는다라는 거를 가르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열심히 살아라는 거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얘기합니다. 뭐 재능이 있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 부분이 저는 성실에다가 더 부등호를 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그 미국의 마취 전문의 헨리 피처라는 그 의사가 관찰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이제 그 아무래도 전쟁 속에서 사상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고통스럽고 그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럴 때 모르핀을 줘야 되는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그 모르핀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그 헨리 피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간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전달을 했었거든요. 간호사가 막 뛰어오면서 모르핀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맞게 되면은 1분 뒤에 진통이 사라질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주사를 다 줬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모르핀이 아닌 식염수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이 그 모르핀을 맞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서 그 진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 사상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믿음과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시보 효과는 뭐 만족시키다, 라틴어로 기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어떤 마인드가 그죠? 엄청난 그 힘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불과 한 10년 전에 이 그 젊으신 분들이 항상 무슨 얘기를 했죠? 뭐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죠? 결국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결혼 안 합니다, 그죠? 뭐 직장도 잘 안 만듭니다, 아기도 안 낳습니다, 뭐 세 가지를 다 포기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왔고, 지금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항상 부르짖었던 것이 조금 의미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인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60부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어때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고령화가 된 있는 부분이 지금 30%를 넘어서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40%를 넘어서고, 지금 60, 70에도 가게에는 편안하게 살아야 될 그 삶을 가진 그 연령대가 지금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옆에 지금 와닿는 그런 어떤 단어들인데, 저는 주식시장에서도 이 플라시보 효과를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반드시 1000억 자산가가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외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도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사마타 수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그죠? 동안에 이제 겨울에 많이 들어가서 하는 어떤 수행의 하나 방법인데 이 수행은 집중력을 키우고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도 이 사마타 수행이 필요한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면은 이 집중력과 신통력을 갖게 되면은 본질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체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이 오르네요, 주식이 내리네요. 이것밖에 안 보잖아, 그죠? 그 이면의 어떤 부분들을 보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지수가 뭐 몇천 포인트 갑니다. 뭐 지금 당장 뭐 2,700포인트 갑니다. 2,700포인트 갈 때 100포인트 올릴 때 뭐 현대차가 갔습니까? 삼성전자가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이번 주에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 기관들이 100포인트 이상 올리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수가 2,700포인트네, 시장이 너무 좋네. 이거는 뭐예요? 실체를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얘기들은 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그 이면의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아이고 지수가 얼마네요. 지금 또 이제 내일 모레 선거입니다. 그죠? 이제 대권 주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번 대권 주자들의 그 외치는 공약들 중에서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뭐 지수를 5,000포인트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유력한 그 대권 주자 후보들의 얘기가 전부 이구동성으로 뭐가 나옵니까? 주식 시장을 살리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표심을 뭐 원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이 지금 그 주식 관련한 요는 주식 시장에 관련돼 있는 요런 부분들도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실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였던 뭐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 대권 주자들의 뭐냐면은 자기들의 어떤 공약, 그죠?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겠다, 뭐 상법을 개정하겠다, 그죠? 뭐 주주 친한 뭐 정책을 펼치겠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보면 뭐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한화거든요. 한화를 비롯해서 또는 HS 효성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그 상한가를 치면서 사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소외된 종목이잖아. 그죠? 뭐 HD 현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주 관련한 종목들, 롯데지주, 효성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뭡니까? 전혀 지금 시장에서 그냥 그 말 한마디에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시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수를 좀 살려주는데 좀 견인차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과 또 정권 관련한 종목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수를 움직이려면은 소외된 종목들, 뭐 건설, 은행, 그죠? 뭐 정권 이런 종목들이 10년 전에 움직였던 그 이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지금 또 살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역시 그죠? 지수는 시장은 순환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원전 부분인데 이 원전 부분은 좀 약간 팽팽히 뭐 예를 들어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도 보면은 이 대권 후보들의 공약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약간 조금 상반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이 외인들이 많이 찾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고 이 지금 기관과 지난주에 보면은 기관과 외인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찾는 거래소 종목은 뭐 카카오와 삼성중공업이고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좀 공통적으로 좀 샀다면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좀 많이 산 뭐 이런 어떤 종목들이다 보니까 외인 포지션에서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수와 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미국 시장의 원전 관련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과 좀 같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여전히 지금 보면 뭐 다음 코너에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흐름이 그죠? 아직 좀 살아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매매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2차 전지 하면 뭐 대명사 에코프로겠지만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그 기관이나 외인이 그죠 코스닥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사는 뭐 에코프로 비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리콘트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지표를 보면은 많이 밀려 있는데 이런 쪽보다는 지금 보면은 뭐 배터리 쪽에서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뭐 에겐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줬습니다. 그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저 나와야 될 파동들이 또 바로 이렇게 나와주는 뭐 상을 치고 한번 눌리고 뭐 바로 당겨주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한 부분들이 뭐냐면 신규주인데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기관들이 좀 그죠 많이 샀죠 그죠 신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뭐 연기금에서 좀 산다든지 이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그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었는데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여러분들 뭐 최근에도 보면은 그 뭡니까 선크림 관련한 이런 어떤 테마 종목들이 움직였듯이 이거는 뭐 이 달바 글로벌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이 그죠 뭐 승무원들이 많이 쓴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비행기 승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통상 이제 비행기 승무원 하면은 뭐 예쁘다 뭐 아름답다 이런 어떤 그죠 대명사가 붙으니까 예쁜 사람들이 바르니까 뭐 이런가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테마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은 실리콘트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달마도 그렇고 좀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기업적인 어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재무제표가 좀 좋다 보니까 조금 선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인투셀 같은 경우는 이 인투셀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불안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 있는 기업의 그저 관련성을 찾으면서 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신규 종목 중에서 이 두 종목은 좀 아직도 여전히 좀 여러분들께서 뭐 관심권에서 두고 뭐 보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뭐 아스코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협회가 이제 열리고 있죠, 그죠? 바이오 그와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조금씩 어떠냐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움직여주는 어떤 현상들이 나왔어요. 뭐 대하제약이 움직이고 온코크 크로스가 움직이고 그죠 뭐 또 새로 신규 종목 이문 그죠 온시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어디냐면은 이런 좀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앞으로 시장이 이제 2,700포인트에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잠잠하죠. 어쨌든 먼저 시장을 거래소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코스닥 시장이 간다 하더라도 이 시장에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그 뭡니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류의 섹터들이 좀 바이오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재료가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제가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코너에서 또 우리 다른 부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코너는 그저 뭐 제 개인적인 유튜브 또 이델리 TV에서 올라가는 또 그저 유튜브 또 제가 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 밴드 활용법인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늘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형적으로 그죠?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런 것들에 기준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유튜브, 제가 하는 밴드 이런 부분들이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 이 초보자 분들은 뭘 보느냐면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기술적 흐름의 차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제가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관상을 잘 보는 한 사람이 결국 자기가 자기 앞을 못 봤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파도는 봤는데 바람을 못 봤다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걸 딱 파도만 보는 거예요. 관상으로 보면은 차트는 딱 나와 있는 그 상태만 보고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파도를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초보자분들께서 이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제가 여기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이 주식도 이 차트도 하나의 관상인데 여러분이 보는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이 관상을 본다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어때요? 아, 저 사람이 그냥 뭐 눈이 쌍꺼풀해졌네, 코가 어떡하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 관상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이 어떤 명예를 가질 수 있느냐, 어떤 부를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관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의 이 차트의 관상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그냥 얼굴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에요. 체상도 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완벽한 관상을 보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느냐? 딱 하나만 보는 거야. 아, 저 쌍꺼풀 졌네? 아, 코가 어떡하네?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입술이 앵두네? 이래서 예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 매수가 5만 원, 목표가 6만 원, 뭐 손절가 4만 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매수가 알고 매도가 알고 손절가 알면 그게 답인데 그러면 그 답을 남한테도 다 알려줄 거 아닙니까? 야, 삼성전자 5만 원에 사. 4만 원 깨지면 팔아. 6만 원 가. 자, 이게 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주식 초보자분들은 어떤 거를 제일 많이 따지냐면은 종목을 가면은 이게 매수가가 얼마예요? 이게 뭐 가치가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얘가 어때요? 영업이익이 어때? 이런 걸 따지잖아요. 지금 앞으로 시장이 3,000포인트를 가고 5,000포인트를 간다고 이 기준에 맞춰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 이 1번이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이 주식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신용은 막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용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돈이 들어오느냐? 돈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왜? 그 통 안에서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사고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하다 보니까 유동성 창세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과연 이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또 뭐 부동산 경기를 또 이렇게 할 건지 그 돈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일 건지 그거는 이제 지나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대선과 맞물려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그죠? 그리고 대선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기대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양 다 후보들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 긍정적인 얘기를 그 공약을 펼치고 있잖아, 그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화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그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거를 빨리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주식시장에는 뭐요? 초보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서 막 이렇게 벌벌 기는 거 이런 걸 자꾸 사시려고 하거든요. 물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아주 좋아가지고 5,000포인트를 간다고 칩시다. 우리가 그러면 모든 종목이 한 번 다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지금 시장이 완전히 침체된 그런 상태거든요.
뭐 2000년 묻지마 시장 그 이후에 뭐 시장이 조금 이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거의 15년 동안 지금 시장이 보면은 15년에서 뭐 많게는 20년? 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면은 그렇게 시장다운 시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시장다운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소 시장을 이렇게 쫙 살려주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국민주의 성격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통 안에 있는 돈이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통 안에서 돈이 계속 맴도니까 호가창 보세요. 텅텅텅 비어 있죠. 그리고 조금 수급이 있는 뭐 한두 종목 그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때요? 막 푸다닥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빨리 하루아침에 좀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펼치는 것이 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어디에도 뭐 맡기고 돈을 맡기고 자기 개인적으로 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좀 이렇게 가이드도 필요해요. 왜? 이 주식이라는 거는 감정, 그러니까 내가 찾는 주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심을 많이 가지고 뭡니까? 부푼 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머리키니 뭐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까닭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제 화두를 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늘을 펄펄 날아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좀 허망된 생각을 좀 버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진짜 허망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죠? 이 부분을 좀 고쳐주는 그런 어떤 허망된 생각을 버리고 좀 약간 그죠? 감정적인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가이드를 통해서 그죠? 좀 듣는 귀가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혼자서는 절대 하시기가 어려운 게 주식입니다. 예. 왜? 주식은 자기 나름대로의 너무나 주관성을 갖고 하다 보면은 주식은 반드시 객관성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멀리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서 봐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 종목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간접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절대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는 원리는 그거는 원리도 아니다. 이걸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제발 여러분들께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송들 보면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과거에는 엄청 많이 했죠. 제가 이 얘기를 함으로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건 털린 거란 말이에요. 그는 공식화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이제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나니까 아 그래 여기 사서 여기 팔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과정까지 가기까지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여기가 단기 고점 같고 여기가 단기 고점 같고 왜? 파동이 나오고 있으니까. 파동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수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만큼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그 종목들 보면은 과거에 보면 동전 주식 되게 많았습니다. 뭐 OCI 같은 경우도 그 500원에 시작해갖고 막 50만 원, 100만 원 간다, 막 9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았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 같은 경우도 다 동전 주식에서 막 몇백 배씩 이래 튀었던 종목이거든요. 저는 뭐를 기대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대권 주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 이번에 계속 제가 기대 심리를 불어 넣어주는 게 뭐냐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가 종목이 그죠? 여러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시장에. 그러니까 지금 뭐 지수 뭐 100포인트 뭐 2,700포인트 올렸다. 지금 최근에 뭐 일주일 만에 뭐 100포인트를 올렸다. 그럼 막 시장이 좋아지네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종목들의 흐름, 그러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원전 종목이잖아, 그죠? 그러면 매매 트레이딩 방법이 어떠냐면 여기 다르고 지금 현재 다르다고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떠냐면은 이 주가가 5일선을 깨잖아요. 이렇게 단기 급등을 했던 종목이 이 5일선을 깼을 때도
깨고 나서 살리고 또 깨고 나서 살리고 이렇게 지금 보세요. 얘 월선 깼죠. 살렸죠. 또 월선 깼죠. 그럼 또 월요일 날 또 어떻게 하는가 또 나오겠죠. 이 월선을 깨고 나서 계속 월선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표적인 외국인 선호 종목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얘가 지금 여기에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러 정책 중에서 에너지 정책은 약간 지금 두 양 후보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쪽은 신재생, 그죠? 신재생을 우선으로 하고 원전을 그죠? 더 이상 늘리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쪽이고 또 한쪽은 어때요? 원전을 해야 된다, 신재생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에너지 부분이 약간 상반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는 6월 3일, 그러니까 6월 3일 선거가 지나고 난 그 이후에 그죠?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만약에 우리가 항상 베스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워스트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가 좀 눌려지긴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좀 갈 수는 있을 것이고 만약에 베스트의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로 눌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다소 선거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죠?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순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죠?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향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차피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도주거든요. 주도주의 면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예를 들어서 그죠? 어차피 시장은 보낸다고 했잖아. 그죠? 양 후보가 그죠? 뭐 3,000포인트를 가든 5,000포인트를 가든 어쨌든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좀 봐주시고 지금 이 인투셀 같은 경우도 얘도 지금 매수가 얼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왜? 얘도 지금 보면 이 라인과 이 라인을 보면은요. 하락을 그냥 그죠? 주당 뭐 4,000원, 5,000원 밀었다가 주당 4,000원, 5,000원 당겼다가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뭐 41,000원에서 48,000원. 그죠? 44,000원에서 52,000원. 하루에 폭들이 엄청 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요거 저기 뭡니까? 그 지표를 갖다 대놓고 차트를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뭐예요? 내가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손절해야 될 자리에서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5만 원에서 수도해야 되는데 오버슈팅이 나오고. 결국 뭡니까? 그게 맞습니까? 매도가 얼마, 매수가 얼마, 손절가 얼마가 맞느냐 이거죠.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트레이딩을 하실 때는 얘가 파동이 아까 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밀렸다가 갈지 바로 갈지 그렇지만 조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 그죠? 그러면 그 파동 길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애들도 그죠?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럼 이런 상태들은 어떻게 봐야 되죠? 종목들 끼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핸들이 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여기서 재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펼쳐봤을 때 얘는 파동 길이가 그건 뭐예요? 직접 뭐 세력하고 통화해가지고 이거 저 인투셀 얼마 만들 겁니까? 뭐 저 외국인한테 전화해서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뭐 10만 원 갈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면은 호가창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를 해줘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그래 얘 지금 이렇게 해도 바로 죽을 것 같진 않아. 뭔가 파동을 더 낼 것 같아. 그럼 뭐요? 겁낼 거 뭐 있습니까? 밑에서 내가 위에서 잡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는 그게 분할 매수란 말이에요. 무조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죽어가는 종목을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물타기예요. 얘는 내가 봤을 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얘 상장할 때부터 좀 수상했어. 이러니까 얘는 좀 파동 길이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여기서 하면은 도저히 승산이 안 나와. 그들의 어떤 계산법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더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뭐냐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여러분들은 뭐냐? 이거 이러면 매수가 얼마 이거 뭐 그 깼는데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뭐 4만 원 깨면 뭐 매도하세요. 뭐 5만 원 깨면 어떻게 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는
정말 먼 나라의 얘기고 주식을 좀 한다 하시면은 그런 어떤 원리를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오늘 제가 두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미국 시장, 그죠? 지금 이제 우리는 미국 시장이나 뭐 이 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밸런스를 맞춥니까? 트럼프가 지금 파월한테 금리 인하해라 하는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금리 인하를 하잖아.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또 트럼프가 어떤 제재를 가할지 뭐 환율 부분에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약간 미국 시장과 약간 뭡니까? 밸런스를 맞추지 않는 과거에는 보면은 뭐 그저 뭐 미국이 막 기치만 애퇴해도 뭐 우리 시장 막 팍 폭락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 살살 이제 뭡니까? 사라지고 있다. 좀 주체성을 갖는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죠. 이 나스닥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시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지금 우리 시장 얼마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3,000포인트, 이제 지금 2,700포인트니까 3,000포인트는 지금 보세요. 지주사 몇 개,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 HS홀딩이라든지 하나라든지 효성이라든지 H현대라든지 시총 센 것들. 그다음 정권주 미래에셋 정권이라든지 정권주도 몇 개 있잖아요. 삼성정권이라든지 좀 정권주들 몇 개 싹 올리니까 뭐요? 100포인트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 정말 얘가 이 진정성 있게 이 뭡니까? 딱 지수가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지금 또 반도체 삼성 같은 경우도 막 얘기가 많잖아요. 뭐 인적 분할이 아니 뭐 물적 분할 뭐 파운드리를 뭐 어떻게 분할해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좀 약간 그렇잖아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들이 뭘 지금 했냐 지주사 쪽이나 지금 트로이카 관련한 종목들 과거 15년 20년 전에 은행 금융, 정권, 건설, 그죠? 이런 종목들을 지금 현대건설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시장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이고 이 시대에 지금 뭐 AI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뭐 금융, 건설, 정권 이게 뭐냐? 원래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기가 살아나려면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부셨던 거, 파괴됐던 거, 그죠? 이런 거 다시 또 만들고 이러면서 그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듯이 그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지수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현재 시장은 뭐다? 지금 외국인이 지금 시장을 당겨주느냐? 아니잖아요. 기관화 장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수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쪽을 좀 그런 쪽에서 이제 흐름들이 나오는지 이제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빡 주고 있잖아요. 지금 거래대금이 5조 계속 지금 하루 거래대금이 5조입니다. 사실 시장이 좋다라는 거는 지수가 간다고 시장이 좋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뭐가 좋아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OCI 같이 500원짜리를 갖다가 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래 만드는 그런 장세. 지금 보면 제가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뭐 바이오가 될지 그죠 로봇이 될지 2차 전지가 될지 또 뭐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테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면 한 번을 해먹었잖아요. 많이 해먹었잖아요.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바이오를 제외한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그죠? 지금 남아 있는 게 지금 바이오인데 저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반드시 어떠냐면은 그런 종목이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가 종목이. 왜냐하면 그런 저가 종목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제가 하나도 그랬잖아요. 동전 주식이었는데 7만 원 만들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였고 OCI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보면은 지금 1,000원짜리 종목이 그림이 싹 그려지면서 물론 이제 그게 재료가 이제 갖다 붙여놨죠. 뭐 알래스카 관련해서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 900원에서 1,9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1,400원대 쫙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런 저가 종목들은 어떻게 단계적으로 레벨업을 하느냐면은 동전에서 2,000원, 3,000원 가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전에서 이 동전 주식이 예를 들자면 5,000원을 뚫어버렸다. 그때부터는 완전 급격한 어떤 상승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동전에서 5,000원, 그다음 만원 단계, 그다음 만원 가면은 쉽게 생각지도 않게 막 10만 원 이렇게도 막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OCI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이게 물론 바닥에 있는 것도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어느 라인에서 그림을 그려놨고 그죠? 거기에서 더 이상 죽지 않으면서 재료를 안고 있으면서 그 힘을 겨루고 있는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어떻냐? 우리가 이제 답을 모르잖아. 그죠? 세력들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장 내일 그냥 뭐 하한가 때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안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속임수네.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어떤 종목을 동전 주식이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루에 그죠? 하한가 갔다가 하루에 상한가 쳤다가 하한가 갔다가 정말 목표가까지 가는 더블 이상 나오는 한 두세 배가 나오는 그런 어떤 현상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동전 주식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있잖아. 그죠? 가격이 뭡니까? 싸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샀을 때 그 심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동전 주식 뭐 10원 뛰기, 20원 뛰기 막 이래 하잖아. 그죠? 그건 뭐예요? 물량을 많이 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견디려면 어떻게 되냐면 세력보다 뭡니까? 견디는 배짱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 가서 상에 샀어. 하한가 때려버려. 30%야. 근데 그 놀래가지고 다 팔았어. 근데 뭐예요? 또 다시 상한가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그 비근한 예를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거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그게 2000년에 시작했거든요. 6개월 만에 36만 얼마를 찍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솔본이라는 그걸로 개명을 했지만 그 종목이 딱 스타트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그날 눈 깜짝할 사이에 상을 딱 치고 다음날 하한가 딱 때리고 그죠? 그다음부터 점 상한가로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반복된 그런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동전 주식들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많이 경험했어. 아, 이거 속임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그런 부분들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차분히 그는 보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지금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얘기했듯이 뭘 보는 거죠? 이거 뭐 장기 투자를 할 거냐, 그죠? 뭐 단기 투자를 할 거냐, 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외인들이 많이 사는 거,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대표적으로 사는 종목이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코스닥에서는 뭐다. 뭐 에코프로 BM이다. 뭐 실리콘트다. 뭐 저기는 뭐 카카오다. 삼성중공업이다. 이래 돼 있으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요? 그 매동 있잖아. 그죠? 야, 이것도 얘들이 사더니 예를 들어서 투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이 매일 100만 주씩 사더니 얘들이 막 100만 주씩 막 내리 때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매동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똑같은 투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도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기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선을 깼습니다. 또 올선을 살렸습니다. 또 올선을 깼습니다. 그럼 또 뭐예요? 올선을 살려야 되는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선 이후에 과연 이 시장에서 그죠?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까 되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을 한번 이제 바라보는데 이거 AI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나왔고 한번 해먹었고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파동 나오고 나서 밑에서 벌벌 기고 있고 자 에너지 요거 지금 양분화돼 있습니다. 역시 지금 보면은 원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배열로 가고 있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밀려가지고 대표적인 요 에너지를 두 개를 딱 비교를 한다면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 차트를 딱 한번 보세요. 하나솔루션은 역배열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두 개 에너지 관련한 종목이 대선 이제 6월 3일 대선이 치르고 난 이후에 누가 대권 주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희비는 엇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스트의 경우가 이 원전을 주장하는 대권 주자가 있으면
무난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는 대권 주자가 나왔을 때는 약간 이 원전이 그 전에는 어땠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가 그죠 원전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제시해놨기 때문에 예,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약간은 좀 타워갈 수 있는 이런 흐름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 않는 그런 대권 주자가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그죠? 좀 하락할 수 있는. 물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이 되게 좋았지만 트럼프가 그 뭡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지원을 줄여버렸잖아. 32년도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1년 단축시키면서 이렇게 좀 어떤 흘러가는 흐름 때문에 그동안 실적이 그 좋았던 것이 뭐 한 방에 그냥 뭐 40%를 밀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대북은 어떠냐면 약간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대북주 관련한 종목들도 물론 이제 이 대북주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대권 주자가 되면은 탁 이렇게 불솟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대북 주저는 대북 관련한 종목은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지 않지만 에너지는 신재생과 원전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대북은 뭐 완만하게 좀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지주사라든지 정권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수를 견인하는 그죠 은행주라든지 이제 좀 은행주도 나오겠죠 그죠 지금 정권주도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그죠 이렇게 이제 일단 100포인트를 올릴 때는 이 지주사가 올렸지만은 더 올리려고 하면 지주사가 계속 주가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3,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포인트를 간다고 칩시다. 이거 우리가 뭐 꿈의 수치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우리가 그 5,000포인트를 간다고 전부 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그죠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간다면 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전부 다 뭡니까 미국 시장 가가지고 지금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가지고 너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물론 뭐 단기간에 뭐 원전 관련한 종목 사가지고 뭐 단기 이익 실현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런 자금들이 100조가 넘는 그런 자금들이 100조, 200조가 되는 그런 자금들이 우리 시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이 시장의 판도는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죽어가면서 우리 시장이 만약에 확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테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죠? 동전 주식이 뭐가 되는 정말 황제주가 되는 그런 어떤 시장이 한번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챙겨보는 전략이고요. 이 태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에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보라고 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거의 47%거든요. 요 라인에서 이만큼 나왔는데 그럼 봐요. 내가 종목을 가지고 바닥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10%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죠? 이런 트레이딩 방법도 있거든요. 이거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잠깐만요.
잠시 전원이 그죠? 배터리가 부족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또 양해 말씀드리고요. 이 지금 태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세요. 단기간에 이렇게 어떤 흐름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꼭 바닥에 사가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단기간에 저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제가 오늘 이 LS 마린 솔루션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왔냐면은 얘가요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거든요. 여러분들 넥스 트레이딩 그 시간 집중해야 돼요. 요즘은 종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1분 만에 14% 땡기고요. 유증 얘기 한 5분인가 7분 이후에 딱 유증 얘기 나오면서 거의 내리 꽂았거든요. 그래서 이 넥스 트레이딩 시간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이 넥스 트레이딩 종목이고 애매한 위치에서 기술적 흐름이 움직인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플러스 14%, 마이너스 14%면 하루에 30%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응 능력을 좀 갖춰줘야 되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근데 조금 짧아서 제가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주사 관련한 종목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도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 주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앞에 차트를 펼쳐보시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8만 원까지 와 있죠. 그럼 얘의 트레이딩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 아, 저렇게 많이 올라서 나는 못 사. 그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두산 에러빌리티도 보세요. 밑에서부터 쫙 이렇게 올라가듯이 이런 방법은 전부 다 트레이딩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뭘 보고 해야 되느냐? 분봉을 보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걸 막 장투하고 싶어, 막 밀리면 더 사고 싶어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뭐 매동을 보면서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조금 차트를 보면서 하셔야 되고 지금 대표적인 어떤 정권 관련한 종목 중에서 미래에셋 정권도 그동안 너무 많이 겪던 종목이 그죠? 대표적으로 뭐 삼성정권, 뭐 NH정권, 뭐 하나투자정권 뭐 너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투자증권을 한번 보시고 이 나이백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이죠, 그죠? 얘도 지금 보면 상당히 끼가 많아요. 상한가 점상 쳤다가 상한가 쳤다가 그죠? 눌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고 두산 테스나 같은 요런 애들은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그죠? 이게 2차 전지죠, 그죠? 2차 전지 꼭 에코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오는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HS 효성 같은 경우도 요것도 지주사 관련한 종목이거든요. 얘는 지금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이렇게 좀 올려놨습니다.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주당 7,000원을 쫙 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주사 관련한 종목들은 이제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적으로 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고요. 오늘 조금 다소 그저 좀 매끄럽지 않았지만 좀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6월 3일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선거하고 나면은 우리 시장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투표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